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6일 오후 5시입니다. 지금 키예프 공방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육군인 이 러시아 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비록 장비에서는 열세지만은 아주 용감하게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CNN, BBC, 유로뉴스 등이 중계방송 하듯이 실황 중계하듯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도 저 멀리 있는 키예프 300만 주민들의 심경을 조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잘 싸우고 있습니다. 일거에 무너질 줄 알았더니 지금 조국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민간인들까지 노인들까지 소총 들고 나가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도 총을 들고 전선으로 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으로 싸우고 있다. 위대한 유럽의 미래를 가진 우리가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위대한 유럽의 미래를 가졌다는 뜻은 우크라이나가 후진된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서구로 편입돼 가지고 EU에도 들어가고 나토에도 들어간다 하는 그런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꿈을 실현하려다가 푸틴의 러시아가 개입을 해가지고 좌절되었다 이거죠. 그리고 곳곳에서 코너에 몰린 우크라이나 군이 끝까지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예프 근처의 공항을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끝까지 싸우다가 200명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흑해에 있는 한 섬을 지키던 13명의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 해군이 최후 통첩하자 엿먹어라 라고 답신을 한 뒤 집중 포격을 받고 전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을 지도하고 있는 사람이 코미디언 출신인 젤렌스키인데 이분이 계속 독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 1시간 전에도 거리에 나와가지고 장관들을 데리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이 장관도 여기 있고 저 장관도 여기 있다고 하면서 끝까지 결사항전할 뜻을 비쳤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러시아 군이 잠입을 해가지고 젤렌스키를 체포하든지 암살하려고 한다 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려고 하지만은 거기에 응하지 않고 남아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휴전회담 하자 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군에 대해서 당신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젤렌스키 정권을 타도하라라고 또 부추기기도 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유세계의 보루로서 홀로 외롭게 싸우는 겁니다. 동맹이 없으니까 저렇게 홀로 고독한 절망적 싸움을 하는데도 무릎을 꿇지 않는 게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만약 지금 이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으면 일제히감치 항복했을 겁니다. 이재명이 만약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은 김정은이 지금 푸틴처럼 행동할 것 아닙니까? 그럼 서울이 포위되었을 때 어떤 전쟁보다도 어떤 평화든지 그게 최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공동묘지의 평화, 노예의 평화를 선택할 겁니다. 이재명을 부끄럽게 만드는 젤렌스키, 그 젤렌스키를 어제 토론하면서 이재명이 쓸데없이 러시아를 자극을 해서 전쟁을 불러들였다고 이런 망언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세계적 망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젤렌스키를 비판하는 사람은 저기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이재명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완전히 시진핑과
김정은이 노리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지지율이 40%라고 하니까 가공합니다. 가공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정과 사범의 이런 폐륜적 인간이 지지율 40%를 기록합니까? 오는 3월 9일은 국민 승리의 날이 될지 국민 자살의 날이 될지 참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미국이 일단 우크라이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키예프도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까지 싸운 그게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크라이나를 다시 일으킬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흘리고 있는 피가 결국 몇 년 뒤 또는 10년 뒤에 다시 우크라이나를 일으켜 세우고 푸틴의 러시아를 몰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세계 전체의 짐을 지고 지금 키예프가 희생되고 있습니다. 아주 영웅적인 희생이고 아마 세계사에 길이 남을 지금 전투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나토는 핵무장 국가인 러시아와의 정면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기는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들은 다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난민이 한 10만 명 정도 지금 주로 폴란드로 넘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투는 지더라도 전쟁에서는 이기겠다는 전략을 지금 나토 국가들과 같이 공동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EU, 나토, 미국이 상당히 지금 단결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독일이 앞장서 가지고 러시아 가스관의 가동을 허가하지 않게 딱 못을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푸틴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특정해 가지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하겠다고 이미 결의를 했습니다. 미국도 같이 합니다. 해외여행도 어려워지고 이 두 사람이 해외에 숨겨놓은 자산을 찾아가지고 동결할 겁니다. 또 하나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스위프트라는 달러 결제망인데 여기서 퇴출시키면은 수입 수출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당장 러시아의 GDP가 연간 5% 떨어지는 그런 일종의 핵폭탄 같은 제재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쓰지 않지만은. 그리고 세계 여론이 완전히 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상황에서도 러시아에서는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정말 용감한 사람입니다. 1700명이 연행됐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저항 세력을 우리가 얕보면 안 됩니다. 공산 러시아가 왜 무너졌습니까? 바로 솔제니친, 사하로프, 옐친 이런 사람들의 저항에 의해서 공산 독재가 무너졌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에 남아 있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또 희망을 갖게 합니다. 왜 푸틴의 러시아가 망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이게 러시아의 국력이 핵무기 빼고는 별 것 없습니다. 거기 뭐 메이드 인 러시아가 있습니까? 아니면 러시아가 세계를 지도할 만한 이념이라도 있습니까? 과거에는 대도 안 한 이념이지만 공산주의라도 있었지만 지금 러시아가 표방하는 푸틴이 내세우는 이념, 고귀한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깡패죠. 그래서 어느 칼럼을 보니까 푸틴을 페리어라 그랬습니다. 페리어라는 뜻은 들깨라는 뜻인데 3대 들깨가 있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저 시리아의 도살자 아사드, 김정은, 푸틴을 페리어라고 했어요. 지구촌의 들깨다. 그렇게 취급해 주겠다는 거죠. 러시아는 핵무기 빼면은 세계에서 국력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저 중간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걸 모르고 독재자의 독단에 의해서 이런 전쟁을 벌여놨는데 이걸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결국 경제가 망가질 거는 확실합니다. 지금도 경제가 좋지 않는데 러시아의 경제가 망가진다. 국민들의 불만이 증폭한다. 푸틴에 대한 장기 집권의 염증이 높아진다. 푸틴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힘에 부대끼는 전쟁을 한 겁니다. 자기 힘에 맞는 전쟁을 해야지. 국력이 뒷받침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방국이 있습니까? 중국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절대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고전적 외교 정책이 내정 불간섭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 이후에 처음으로 유럽에서 도발하지 않는 가만히 있는 국가를 쳐들어가서 짓밟고 있는 것은 푸틴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한 80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세계 여론이 악화될 겁니다. 지금 러시아는 과거에 소련처럼 자기 블록도 없어요. 그리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에 약하다는 거죠. 북한은 제재에 강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와 연결된 게 없으니까. 러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일대 모험을 해가지고 결국 전쟁 범죄자로 또 반인도 범죄자로 찍힐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따돌림 당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남을까요? 민중봉기든지 아니면 쿠데타든지 암살이든지 이게 지금 푸틴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오만방자한 푸틴의 인상에서 그게 교양이 느껴집니까? 약속하면은 정상회담 약속도 예사로 30분, 1시간 늦게 오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 임자를 만났는데 바이든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토와의 협력 관계를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한미동맹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냐.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동맹 맺었으면 이런 수모를 안 당하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압박하면서, 미국을 협박하면서 맺은 한미 동맹이 얼마나 고마운 것이고 우리의 생명줄이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으면은 그 한미 동맹을 해체하라는 이야기와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종전선언 한다고 하면서 그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연합사 무력화로 가는 길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되면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시시각각으로 돌아가는 이 CNN, BBC 보도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요걸 교훈 삼아 오는 3월 9일 우리 국민들이 선택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자는 역적입니다. 감사합니다.